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또 한자 소리 글자 기억 부분 기억이니까 뭐 글자가 많겠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고할고 또 청할곡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청할곡자는 잘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글자가 고할고자죠. 뭐 보고한다, 고백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자원해석 한번 볼까요? 자, 요 글자가 뭐죠? 이게 소우자가 되겠죠? 소를 신에게 바치는 거야. 신으로 바치고 입으로 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잡지를 않잖아요. 이 농사에 쓰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원이 돼 가지고서. 하지만 신에게 이 소를 바친다. 그래서 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가지고서 또 우리 그러니까 이 고할고자 자체는 뭡니까? 소우자 플러스 입구자가 되니까 회의자가 일단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이 글자 갖고 소리 글자로 한번 또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넓을 호자가 있네요. 넓을 호.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플러스 알릴고 뭐 고할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좀 알릴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물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물. 즉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물은 아주 좁고 얕은 물이 아닌 아주 크고 넓은 물이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넓을 호죠. 그러니까 물이 알려주는 것이 아주 상당히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호연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에 나오는 문구죠. 호연지기. 어떤 뜻인가요? 아주 거침없고 거침없이 아주 넓고 큰 그런 지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호연지기. 그래서 호연지기라는 말 한번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호기가 있다. 호기. 이런 말을 쓰죠.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호가 있네요. 휠호. 자, 이것은 알릴고자, 이 고할고자가 호로 이렇게 소리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옆에 흰 백자가 있으니까는 그죠? 그래서 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 빛이 널리 퍼져서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확실히 알린다는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요것은 어떨 때 보통 이름에 많이 쓰이고 또 위에 것도 뭐 이제 이름자에도 많이 쓰이지만은 우리가 단순호치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단순호치. 불굴단자, 입술순자, 그 다음에 이제 힐호자를 쓰죠. 그리고 이치자. 그러니까 뭐랄까 이 붉은 입술과 아주 흰 이, 그래서 미를 나타내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죠. 단순호치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을 호자가 또 나오죠. 자, 넓을 호자는 뭐예요? 우리 앞전에 했던 넓을 호자가 이 글자죠. 자, 이 글자고 이 글자는 뭐예요? 같은 자예요. 동자예요, 동자. 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뭐라 그럴까? 넓고 명백하게 흰 백자가 있으니까 명백하다. 그래서 알려지는 넓은 물이다. 즉 넓은 호자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독할혹, 심할혹.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죠. 근데 이 독할혹자는 뭐 혹사당하다, 뭐 가혹하다, 뭐 이러한 용어로 많이 쓰는 그런 글자인데요. 이거는 닭유자죠. 한자로 보면은. 근데 이 닭유자는 술병, 술병을 그린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뜻은 닭이라는 뜻보다는 술 항아리, 여기에 이제 더 그 뜻이 원뜻이 되겠죠. 여기에 물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술 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술 플러스 알릴고, 즉 술의 향기예요. 술의 향기. 그러니까는 술이 자기의 향기를 알린다. 그 알리는 것이 매우 아주 그냥 뭐 이거 먹고 어유 몇 도야?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술이 자기의 어떤 향기를 알릴 정도로
독한 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하다라는 뜻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독하다. 아유, 독한 술인데 이거? 우리 오늘 독한 술 마실까? 양주 마실까? 위스키 마실까? 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술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주로 우리 혹사하다 또는 뭐 가혹하다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이곤 합니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지을 조자가 있네요. 지을 조자. 뭔가 짓는, 뭔가 조성한다. 자, 지을 조자는 소를, 소를, 희생양인 소를 잡아서 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희생양인, 희생인 소를 잡아서 신에게 알리려고 나아간다는 뜻으로, 그래야지만이 이 신이, 니들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는구나 해서 신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만들어준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뭐다? 지을 조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성한다, 조형물, 뭐 이렇게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조성, 여기다 쓸까? 이렇게 해서 조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릴고 또는 고할고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곡자가 있네요. 골짝이란 뜻이죠. 자, 이 글자는 물 숫자죠. 근데 이 물 숫자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입구가 되겠죠. 해마다 이제 이 여름철이 되고 또는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산에 가면은 그 산의 그 수유한 경관에 우리가 탄성을 저지르곤 하죠. 하지만 특히 여름 때에는 뭡니까? 더 골짜기에 피서를 많이 가죠.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고이면은 이렇게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골곡자. 자, 곡. 자, 이 곡 가지고서 또 소리 글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풍속, 속이 있네요. 풍속. 자, 골짜기는 어느 동네도,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데는 뭐 골짜기는 거의 뭐 산에 가면은 골짜기 다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골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왜냐면 이제 뭐 식수 또는 음식, 농사 질 때 보면은 이제 물이라는 것은 거의 뭐 필수니까. 이렇게 해서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들만의 뭐가 풍속이 생긴다. 그래서 풍속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곡자가 속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속속, 뭐 속세, 또는 뭐 풍속. 풍속하면 이제 바람풍자 쓰시면 돼요. 바람풍자 이렇게 해서 풍속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속, 세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욕할 욕자가 나오네요. 자, 보통 골짜기에는 물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무도 없으면은 옷 다 벗고 물속으로 그죠? 탁 들어가서 시원하게 우리 목욕하는 것은 뭐 영화 같은데 또 드라마 같은데 많이 보는 그런 풍경이죠. 또 실제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도 있고. 그래서 목욕할 목은 목자가 나무 목자니까 여기에 물숫자 집어넣으면 이것이 목욕할 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이 되겠죠. 보통 이 나무 목자를 쓰는 이유도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그 목욕할 때 나무로 만든 목조, 그죠? 거기에 물 담아 가지고서 목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목욕할 욕자가 되겠습니다. 골짜기에서 물로 목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하고자 할 욕, 그다음에 욕심욕 두 가지가 있죠. 사실 이 두 글자는 뭐 같은 글자로 보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마음 심자를 집어넣어서 더욱 더 뜻을 강하게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하고자 할 욕자는 자, 골짜기가 있어요. 골곡자예요. 플러스 뭐죠? 이건 입을 벌리는 글자죠. 하품흠자. 이것은 우리가 부수 공부할 때 배웠던, 공부를 했던 그런 글자죠. 저 골짜기 가면 우리 괜히 메아리 치는 거 있죠. 야호 하면 뭐 막 울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골짜기에서 소리 지르면 막 또 따라하죠. 막 울리고.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긴다. 그런 뜻의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욕구할 때예요. 욕구.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 욕구. 그럼 구할 구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욕구. 자, 욕심욕.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넘치면은 그 마음이 더 욕심이 난다. 나도 하고 싶어. 욕망.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욕망, 욕심. 욕심할 때 이거 쓰면 돼요. 마음 심자 집어넣어 가지고요. 자, 하고자 할 욕, 욕심욕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자, 넉넉할 유. 넉넉할 유. 너 좀 여유 좀 있어? 오늘 시간 여유가 돼? 여유가 있으면 뭐 돈 좀 꿔줘? 뭐 이런 말 우리 평상시하죠. 자, 넉넉할 유자는 좌측이 뭐예요? 옷 의자가 되겠죠? 원래 옷 의자는 당연히 이 글자지만 이것이 다른 글자하고 만나게 될 때는 부수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되면서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봤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옷 의자 플러스 골짜기 곡이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으면은 약간 좀 치렁치렁하는 거 있죠. 뭐 공주가 입는 옷, 왕비가 입는 옷, 또는 왕께서 탁 골룡풀 쓰고 딱 가면은 옷이 딱 품에 맞습니까? 치렁치렁 쭉 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뭡니까? 옷이 접혀서 골짜기를 이룬다. 그럼 뭡니까? 천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이 천이 치렁치렁 그렇게 늘 이유가 없잖아요. 즉 생활이 넉넉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할 유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부유하다. 부자 부자죠. 부유. 부유. 역시 부유한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치렁치렁 입는 거, 그건 뭐 맞죠? 자, 넉넉할 유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인 공자가 나오네요. 이 장인 공자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또 알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요 장인 공자는 아마 이전에도 아마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요것은 그러니까 장인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술자를 뜻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는 이 장인이 그 뭐랄까 직각자. 우리 보통 이렇게 그저 물건이나 뭘 만들 때 보면 이제 도면 이렇게 직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인들이 사용하던 직각자를 본뜬 글자가 바로 장인공자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니까는 요것은 만들다의 뜻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장이라 그러죠. 공장. 공장, 팩토리. 그래서 공장할 때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장인공자가 이제 소리 역할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강자가 공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네요. 자, 빌공자가 있네요. 자, 빌공자는 위에가 요거는 뭐예요? 구멍혈. 그다음에 플러스 밑에 장인공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인이 나무에 이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었다 보니까는 속이 비었다. 그래서 빌공자예요. 허공할 때 이 글자 쓰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맨날 마시는 공기. 공기할 때 에어 할 때 이거 이 글자 쓰면 되겠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클테자에다가 빌공자, 태공. 태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을 뜻하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공자였어요.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빈속강이 나오네요. 자, 빈속강 할 때 옆에 달월자가 나오죠. 달월자는 달이 아니라 몸, 신체를 뜻하는 글자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 빌공자가 있네요. 자, 그건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콧구멍, 구멍혈, 콧구멍과 같은 곳에 속이 비어 있는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빈속강자가 되겠죠. 그래서 구강을 우리가 열심히 많이 닦죠. 구강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고, 또 뭐 비강, 콧구멍, 콧구멍을 비강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공자, 빈속강이었습니다. 네, 공자가 나오네요. 자, 이 공은 그대로 소리가 나오죠. 장인이 힘을 썼다 그 얘기예요. 장인이 힘을 썼다. 즉 장인이 힘써 물건을 만드니 그것 역시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요. 뭐 공적, 공적, 싸울 적자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적서 뭐 또는 뭐 공로,
뭐 공로패, 공로상 할 때 이 공공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뭐 70, 공격하다, attack. 이 글자네요. 자, 이것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인 장인이, 요거는 뭐예요? 칠복자죠. 우리 부수 공부할 때 몽돌이들 친다, 그 얘기죠. 즉, 요것은 장인이 연장을 들고 손에 들고 내려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공격,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는 뭐 전공 할 때도 이 글자 쓰면 되죠. 전공이 뭐예요? 또 뭐 전공했어? 전공, 어떤 학문이나 또는 학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일, 그걸 전공이라 그러죠. 이건 내 전공 분야야,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되겠습니다. 전공. 저는 이제 오로지 전자 쓰면 돼요. 오로지 전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칠 공자가 나오네요. 역시 받칠 공자도 위에 공자가 소리가 안 변하고 그대로 공자가 되겠네요. 자,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이건 조개패는 뭐예요? 어떤 화폐, 돈, 여러 가지 재물을 뜻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뭡니까? 장인이 재물로서 어떤 가치가 높은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뭐 임금한테 바친다든가 황제한테 바친다든가 그걸 바치는 거죠. 그래서 바칠공이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중국에 매년 뭐 여러 차례 조공을 가죠. 조공이네요. 조공을 바친다. 즉 조공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그 종주국에게 이제 그 어떤 속국이 때 맞춰서 예물을 또 바치는 일, 또는 그 조공, 그 예물을 뜻하는 거죠. 바칠공. 그래서 매년 뭐 중국 황제 무슨 뭐 생일 축하, 또 뭐 왕자가 태어났다, 뭐 딸이 태어나가지고 뭐 축하. 그래서 조공 바치고 되를 주고 말로 받아오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조공의 어떤 그 풍습이었죠. 뭐 우리 갖다 바치고 많이 받아보니까는 뭐 미칠 건 없겠죠. 어쨌든 바칠 공자였습니다. 어디에 이바지한다, 공헌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두려울 공. 자, 이 두려울 공자는 장인 공자 플러스 평범할 범자 플러스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참 쉬운 글자예요. 평범한 장인이 물건을 갖다가 아주 그 값어치 있는 그러한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도족이나 강도들한테 이것이 빼앗길까봐, 또는 어떤 그 이 정부, 그죠? 높은 관원들한테 강제로 이 빼앗길까봐 마음이 두렵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이 글자를 보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해석한 거고, 원래 이 글자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장인공자는 맞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불극자가 되겠어요. 자불극자. 자불극자는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 어떤 무언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되게 이제 이 장인공자가 이제 직각자를 갖다가 본떠서 만든 제가 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는 자로 내려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자로 이렇게 내려치면은 그조차도 마음으로 좀 두렵다, 그런 얘기예요. 물건을 만들다가 우리 보통 그 도자기 공 보면은 열심히 도자기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이 안 나면 그냥 망치를 깨버리죠. 그런 장면 보셨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뭐 칼도 보검을 만드는데 열심히 힘을 길어서 검을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칼 그냥 다 팽개칩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 자불극. 이것이 이제 두려울 공자를 간다. 공포 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겠네요. 그죠? 공포. 자, 장인공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강자가 나오네요. 강자는 또 이 공자가 강으로 이렇게 이제 소리가 했네요. 자, 물을 만들어요. 물 숫자 플러스 장인공자네요. 물이라는 것이 뭐 장인이 기술자가 만드는 그런 건 아니죠. 자연 그대로의 그러한 이제 그 강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강이라는 것은 중국 남부의 그 장강, 긴 강, 양자강을 뜻하는데, 이 양자강을 갖다가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어요. 이게 원래가. 이제 그러던 것이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후대에 와서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강을 뜻하게 되는 그런 글자로 평범하게 됐죠. 강. 너무 쉬운 글자죠. 뭐 한강, 북한강, 무슨 강. 예, 이러면 되겠죠. 여기 이제 만드는 용어 같으면 이제 뭐 우리 그 넓을 그 호자 해가지고서 강호, 강과 넓은 호수 뭐 이렇게 뜻하나 그건 아니죠. 강과 호수를 뜻해 원래 강과 호수지만은 강호의 강호의 뜻이 뭐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숨어 사는 사람들, 또는 시인들, 또는 묵객들, 이제 그 문인들이죠. 묵객 등이 현실을 도피해서 생활하던 시골이나 어떤 자연, 그런 세상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 바로 강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강자였습니다. 리버. 자, 밑에 글자 볼까요? 목항자가 나오네요. 자, 목항자는 장인공 플러스 머리혈이죠. 그러니까 목의 맨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보거나 어떤 이 순서 보면은 항목이라는 게 있죠. 항목. 그래서 눈목자 써서 항목. 맨 목 부분, 맨 윗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의 어떤 맨 윗 목이다.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항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항. 기두자 써서 뭐예요? 우리 항우라는 인물 아시죠? 초안지에 나오는 주인공. 유방의 라이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강 목항자였습니다. 자, 이제 붉을 홍자가 나오네요. 자, 붉을 홍자. 뭐 같은 값이면 당홍치마다 이런 말도 있죠. 자, 요거는 실사자 플러스 장인공자가 나오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시를 갖다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역시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붉은 홍자예요. 되게 보면 중국 이렇게 이 영화라든가 이렇게 몸을 보게 되면 붉은색이 많죠. 붉은색이. 이것은 이제 그렇게 연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 홍자, 홍차, 또는 뭐 홍건적, 홍건적 그럼 붉은 그 머리다 쓰고서 홍건적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적 있었죠. 언제 쳐들어왔나요? 고려 말 때,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공민왕이 저 안동으로 피신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자, 붉은 홍자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글자가 되겠네요. 자, 큰 기러기 홍자. 그냥 기러기 홍 해도 되고 또 큰 기러기 홍 해도 뭐 같은 뜻의 글자죠. 자, 강. 이 강이 이제 홍으로 이제 뭐 소리가 있죠. 플러스 새 조자가 있죠. 큰 강가에서 볼 수 있는 새. 그 기러기인가요? 뭐 기러기 아빠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큰 강을 갖다가 유유히 날아가는 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 큰 뜻을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있었죠. 뭐 연작, 이제 뭐 제비연자지. 연작, 안지, 홍곡지지해서 뭐 뭐라 그럴까요? 제비연 참새작이니까 제비나 참새 이건 이제 보통 소인들을 뜻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비가 참새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즉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큰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큰 기러기 홍자를 쓰죠.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무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역문 소리 글자 큰 기러기 홍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모디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